아니라고 태연하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건 범죄 행위예요. 엄청난. 이게 그때 MBC의 인트라넷이 해킹당했던 자료입니다. 어제 통밥이라고 하면서 참고인으로 나온 MBC 분들이 트로이컷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호찬 본부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를. 자, 잠깐 질의 중단하시고 이거 주세요. 그거 내리십시오. 아니 지금 피켓 투쟁 하십니까? 지금 그 자연인 이진숙이 아니시라면서요. 후보자처럼 피켓을 양쪽에 들고 나와서 코믹하게 이 위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후보자가 피켓을 양쪽으로 들고 진짜 코믹하게 이 위원회를 조롱하는 이런 행태를 하시는 걸 보셨습니까? 이게 양쪽으로 드는 순간 제가 마주 보니까 그게 너무 코믹하게 보였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저도 어제 사과한 적이 있는데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후보자님, MBC 내부에는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직원들을 사찰하고 외부는 저렇게 여론을 조작해놓고 그렇게 아니라고 태연하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건 범죄 행위예요. 엄청난. 이게 그때 MBC의 인트라넷이 해킹당했던 자료입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그때 그 오늘의 식단 콩밥 아니 어제 콩밥이라고 하면서 참고인으로 나온 MBC 분들이 트로이컷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호찬 본부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를. 콩밥 쥐떡 이런 모든 것들이 직원들이 사찰당하고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모든 걸 다 회사에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콩밥, 쥐튀김, 조인트, 제철 음식을 잠깐만요. 조각조각 씹어 이훈기 봅시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질의 중단하시고 이거 주세요. 예, 그거 내리십시오. 아니 지금 피켓 투쟁 하십니까? 지금 그 자연인 이진숙이 아니시라면서요. 공인 이진숙이 되려는 관문에서 인사청문회를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점점 더 불리한 여론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질의의 주도권은 의원에게 있다. 그래서 답변하라고 요구할 때 답변하라고. 제가 어제부터 지켜보니까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말을 씹고 들어와서 우리의 귀를 아프게 하는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이 답변하라고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계속 질의하십시오. 아니 저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양속으로 이렇게 드는 거 전 처음 봤어요.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 자체가 자 잠깐만요. 여야 간사가 나가서 협의하고 오세요. 예 그리고 이훈기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2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 후보자님, 이 공 대표가 얘기한 거하고 지금 그 후보님 얘기한 거하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 확인되면 만약에 후보님께서 거짓말이면 위증이에요. 책임지실 거죠? 첫째, 저는 증인이 아닙니다. 둘째, 공훈의 대표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저는 청문회 당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저는 당시 선서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의견을 아니 말씀드리는 선서 안 겁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그러면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위증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MBC는 2억 5천 되는 이런 용역을 자주 합니까? 통상적인 용역입니까 이게? 워낙 본부가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고 계약을 각 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유사계약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고 이게 통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통상적이 아니죠. 그때 회사가 쓰러질 판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본인은 다른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건 엄청난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더욱 내부는 트로이커스 통제하고 외부는 이런 용역을 통해서 여론 형성을 조작하고 엄청난 범죄예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공 대표님하고 이게 서로 누가 거짓말인지 확인을 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시고 그게 확인되면 물러나실 거죠. 저희는 170이라는 다른 얘기 하지 엄청난 말고 기간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물러나실 위기 거예요. 관리를 물러나실 하려고 거예요, 했던 안 나실 것입니다. 거예요. 아니 파업은 합법 파업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대법까지. 저희가 발생 당시에는 사규를 어기고 아니 일자리 동문서답하시지 뛰쳐나간 말고 이거 확인되면 사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 좀 위기 끊어요.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거 확인되면 그만 두실 거예요? 답변하세요 빨리. 아니 이게 거짓으로 확인되면 그만 두실 거냐고요?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진짜네 그럼. 위기 관리 계약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제가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지금 말씀하신 게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사퇴하실 겁니까? 저의 사퇴 여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답변하세요. 그냥 이렇게 말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내가 증언한 거는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거짓으로 판명 지금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훈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면 사퇴하셔야 합니다. 예, 이건 본인이 그 태도를 고수하신 것이고요. 김영 간사님, 최영두 간사님, 예, 어떤 협상 내용 말씀하시죠? 마이크 들으세요. 굉장히 친절하게 저 노조 걸다 복사를 해서 즉각 배포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저 후보자가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지금 내신 겁니까? 저희가 자료, 트로이컷에 대한 질문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혹시 그러니까 아니, 보여주시려고 낸 야, 거죠? 마이크 끄세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아니 의원님, 야 끄세요 마이크. 제가 다시 규칙을 말씀드립니다. 의사 진행 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거고요. 예, 후보자를 아무리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시더라도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동의하십니까? 예, 예. 저기 아니 두 분의 그 협의 사항을 일단 말씀하셨고 됐습니다. 그다음에 김영 간사님. 예. 문제는 그 전제는 이 상임위원회를 인사청문회를 회의를 진행하는 건 위원장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유감입니다. 지금 후보자가 제출해야 될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확인할 수 없는 걸 들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쇼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위감이고 사과를 받아야 된다는 걸 제가 전제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싶다면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하고 그리고 위원들에게 제출토록 해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보여주고 집어넣고 그러면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는 선에서 제출받아서 위원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건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요.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요. 일단은 끼어들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현재 있었던 일은 후보자의 잘못입니다. 일방적으로 본인이 지금 위원장하고 둘이서 나란히 마주보면서 회의를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경고망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단한 주의가 필요하고 직전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고 재발 방지를 하면 됩니다. 재발 방지를 하는 걸 약속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료를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면 위원장이 허락을 득하고 행정실을 통해서 전달하고 받는 겁니다. 인사청문회를 처음 해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충분히 두 분 입장을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그런 얘기 혹은 유인물로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싶은데 전달하고 싶을 때 방식은 여당 간사나 야당 간사에게 그 내용을 주고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받으셔서 저에게 의논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
아니요, 그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것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한 분의. 그런데 결정을 제가 했기 때문에 위원님 한 분의 제안을 받았다는 말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내용을 봤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보고 판단을 할 텐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두 분이 공이 인사청문회를 처음 받아봐서 그렇다. 가르치면서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개인정보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만요. 이진숙 후보자는 기자하셨죠. 예, 예, 그리고 MBC의 경영진을 하셨죠. 예, 예, 심지어 지방 MBC, 지역 MBC 사장 하셨죠. 예. 대한민국에서 청문회가 그동안 얼마나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후보자처럼 피켓을 양쪽에 들고 나와서 코믹하게 이 위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내정자가 있었습니까? 저는 아니 저기요, 딴 얘기하지 마세요. 있었습니까? 예, 후보자가 피켓을 양쪽으로 들고 진짜 코믹하게 이 위원회를 조롱하는 이런 행태를 하시는 걸 보셨습니까? 저는 조롱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조롱입니다. 본인이 저는 조롱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쪽으로 드는 순간 제가 마주 보니까 그게 너무 코믹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김현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그 내용에 100% 동의하고 그리고 내용 보고 배포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그건. 그러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인사청문회 다른 분들 받으시는 거 많이 봤죠? 봤습니다. 네. 양쪽에 피켓을 들고 샤우팅하는 피켓 투쟁하는 그런 후보자가 있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있었습니까? 피켓이 아닙니다. 있었습니까? 제 발언에 대한 관련 자료일 아니 뿐입니다. 있었습니까? 피켓이라고 말씀을 아니 하시니까 있었습니까? 피켓이 아니라고 말씀을 아니 드리는 겁니다. 있었습니까? 질문의 취지를 있었습니까?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예. 알지 못합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답하세요. 답하세요. 이건 피켓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그 자료 그게 피켓 형태의 자료입니다. 말장난 어제부터 내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있었냐고요. 저에게 고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네.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삿대질하지 마십시오. 가만 계십시오. 지금 용산에서 보고 있습니다. 점잖게 하십시오. 그래서 전 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점잖게 하십시오. 그렇게 샤우팅 한다고 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저는 샤우팅 아닙니다. 조용히 합니다. 이런 것을 저는 인사청문회를 많이 해보았는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행태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저는 관련 자료를 제시했을 뿐입니다. 관련 자료 제시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여당 다음부터는 간사에게 그러면 요렇게 한 장으로 간사에게 드리겠습니다. 내리십시오. 그 심리 다 이해합니다. 제가 그 몸짓의 의미 여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국민들은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사과하십시오. 저에게 위원장에게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하여 사과하시고요.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자료를 이런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위법이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규정을 알지 못합니다. 모르면 그 자리에 안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되는 일도 모르면서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런 그 종이 피켓을 들고 싶다 그러면 과거에 청문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 정도는 하고 하셔야죠. 위원장님, 그 정도가 안 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무 일도 아닌 것에 대하여 그냥
간사님과 제가 처리해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사과할 일을 사과하지 않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사과하십시오. 위원장님 할 말 어제도 충분히 했고요. 어제도 이런 방식으로 자료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어제 양손으로 이렇게 피켓 들고 코믹하게 하셨습니까? 자료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사과를 하고 네, 싶어도 그래서 사과하십시오.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를 한 손으로 들어서 제시하는 것은 네. 가능하고 아니, 두 잠시만요. 손은 안 된다는 사과하십시오. 저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김영 간사님 조금 있다가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양손으로 피켓 든 전례가 있었어요? 네, 해보십시오. 종이 피켓. 그냥 바로 좀 의사진행 아니 발언하겠습니다. 하세요. 저기 제가 아까 하려다가 놓쳐서 지금 하는데 우리가 인사청문회잖아요. 후보를 검증하는 거잖아요. 여당이 물론 대통령이 추천을 해서 두둔하고 감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안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제히 지금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위원장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는 가급적 지양하자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예, 그러니까요. 그 두 번째는 명백하게 지금 30년 동안 언론인으로 재직했던 후보자가 오늘 행동이 몰랐다 내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자질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그래서 사과를 하시는 게 맞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위원장의 뜻을 좀 따라주시고, 지금 저분이 하는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다 감안하고 150% 감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한 것은 과하니까 사과를 하는 데 있어서 여당 의원들께서 이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서로 존중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저 내용을 보고 열람을 허용할지 안 할지 결정한다고 이미 이건 솔루션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간사만 드리겠습니다. 간사만. 예, 나중에 하십시오.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예. 양손 피켓이 있어요? 양손으로? 그게 피켓행위죠. 양손으로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위원장이잖아요. 다들 왜 이러세요? 자,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는 사과하고 그 내용 가지고 오십시오. 사과를 간사님이 왜 보십니까? 그 제가 위원장님. 예, 갖다 아니 사과하시고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손으로 든 거 가져오세요. 예, 양손으로 드는 거. 네,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박정훈 의원님, 제가 잘 봤고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손으로 이렇게 코믹하게 만든 피켓은 예,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예, 국민들이 판단하실 건데 이준숙 후보자는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여당 간사에게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프린트를 해서 나눠 드릴지 말지 예, 결정하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저도 어제 사과한 적이 있는데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박정훈 위원님도 했잖아요. 보면서 적어도 많은 위원님들이 불쾌하셨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위원들은 감정을 모르겠어요. 근데 민주당 쪽, 야당 쪽 위원들은 매우 불쾌하셨고 우선 마주보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양손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예, 그래서 그 절차를 모르시고 한 거잖아요. 모르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사과하셔야죠. 몰라서 실수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두 되는 손으로 거죠. 드는 것이
규정에 그렇게 위반이 해결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제가 이게 사과드립니다. 국회입니까? 지금 방통위 여기 방통위 들러리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위원장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안 되는지 지금 설명을 몇 번이나 했는데 위원장님 본인이 불쾌하니까 사과해라라는 말씀입니까?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박정훈 의원님 1분 하시고요. 노정면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이미 전달받아. 네, 하세요. 주세요. 예, 일단 그 부분이 후보자가 그 피켓을 든 것처럼 행동한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규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후보자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료를 들었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그걸 금지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사과를 하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그렇게 들면 안 된다는 무슨 고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규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치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걸 10분 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사과를 계속 강요하는 것은 이 운영의 오늘 인사검증을 위한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규정을 사전에 공지가 됐던 것도 아니고 그런 관례가 아까 조금 전에도 박영선 의원 사례도 봤지만 피켓을 충분히 들고 설명한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굳이 후보자를 그렇게 겁박을 하면서 끝까지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죠. 노정면 의원 말씀. 네, 좀 비본질적인 부분으로 대응하는 부분.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존경하는 이은규 의원님께서는 위키트리와의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계약, 본인이 그렇게 영어로 말씀하신 그 계약의 위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트로이컷도 그랬고 이것도 이러고 있다라고 질문을 드리는 과정인데 그 위법성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시면서 아마도 그 자료는 트로이컷과 관련된 것 같아요. 그거 뭐 반박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들고 그러니까 본질은 동문서답입니다. 동문서답을 하면서 이 자리는 본인 기자회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질문에 답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질문을 의도적으로 회피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퍼포먼스식으로 했다는 게 문제인 거고 질문이 끝났을 때도 얼마 동안 들고 있었습니까? 한참 동안 들고 있었어요. 카메라 찍으라고. 이런 부분이 불쾌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은기 위원님 당사자니까. 예. 빨리 의사 진행하려고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으면 제가 그게 보입니까? 거기서 들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언론에 그냥 쇼잉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쇼잉. 그렇죠? 언론에 쇼잉하려고 들고 와서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질의하는 사람한테 아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이런 내용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셨어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제가 그게 보입니까? 보입니까? 제가 그거 들면? 쇼잉이잖아요. 쇼잉. 언론에 쇼잉하려고. 아니 들어보세요. 기자 출신이니까 더 언론에 쇼잉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특히 방송 기자 출신이니까 더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저를 모욕한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들고. 저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훈기 의원님 10분 질문 가운데 8분 정도는 제가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거는 제가 질의는 제가 주도권을 갖고 하는데 잠깐만요. 이은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잖아요. 후보자하고 대화하시면 안 되고 네, 그래서 불쾌하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국회법 제49조에 따라 위원장은 후보자가 사과하시기를 정식으로 국회법에 따라 요청합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유를 설명하셨고 저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 그런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여당 간사께 전달해 주시면 충분히 자료를 배포하거나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법 49조에 따라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49조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질서 유지입니다. 예, 위원장의 직무. 네.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 지금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간사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마음이 너무 급하시죠. 가만히 계시고 행정실에서 가져오십시오. 예, 요거 정리하고 바로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게 없어요. 뭐가 대단히 바뀔 것 같죠? 안 바뀝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든 바뀌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기를 가지고 이렇게 3일 청문회를 하고 후보자를 들들 볶아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악하려고 하는 MBC 국민의 폼으로 저희가 돌려놓을 겁니다. 이 헛된 기대하지 마시고 그만하세요. 예. 네, 그만하세요. 이진숙 후보자께 질문 드릴게요. 네. MBC에서 보도본부장으로 일할 때 집에 안 들어가시고 회사에서 기거하시고 하신 적도 있습니까? 회사에서 거의 사실상 기거했던 때는 2012년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170일 파업되었습니다. 그때는 보도국 기자들이 대부분 나갔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김장겸 정치부장 보도국장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손발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또 회사 경영진에 대해서 거의 인신모독성, 허위 사실이 많이 유포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의 새벽 5시 정도까지 회사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잠시 샤워하고 8시 임원회의에 참석했던 그런 것이 거의 170일 전부였습니다. 근데 왜 보통의 경우에는 보도본부장이 그렇게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될 정도로 일이 있는 게 아닐 텐데 굳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170일 파업대를 말씀을 드리면 어제 많은 민노총 조합원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지만 민노총 조합원들이 압도적으로 MBC를 좌지우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느 조합원이 나와서 어떤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민노총 조합원들이 80%, 90%를 차지하느냐, 그럼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노총 노조가 뭔가 공정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사실상 힘에 의한 지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구조가 선배가 지시하면 따르는 게 일상적인 관행이죠. 그래서 저는 문제는 제3노조, 그러니까 비민노총 노조원들이 한 100명 안팎이 되는데 3노조, 그러니까 비민노총 노조들이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가 노조의 지배층, 지배계층, 상층부가 사실상 후배들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 뒤에 그때 이제 비노조원들로 기자를 다 하는 게 힘들어서 외부에서 채용도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외부에서 채용된 기자들이 나중에 문재인 정부 교체된 뒤에 어떤 대접을 받게 되나요? 사실상 그 파업 때 보면 제가 그때는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김장겸 사장이 8개월 만에 해직이 되었지만 제가 그 증언을 듣기로는 사실상 투명인간 취급을 받거나 국장급에 있다가 이른바 그 주조라는 게 24시간 방송 송출을 모니터하는 것인데 굉장히 우수한 기자였습니다. 한직으로 다 내몰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네. 그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논문 검증, 안철수 논문 검증과 관련해서 2012년 보도했는데 그걸 2017년에 징계를 해서 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5년 뒤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해고라는 징계를 하는 경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당시 보도가 그 정도로 문제가 있었나요? 거의 드문 일이었고요. 어제도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는 보도를 않겠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했는데 5년 지난 다음에 5년 전에 기사를 꺼내서 이른바 그 검증하고 징계를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이야말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 보복이고 폭력이죠. 그리고 부역이니 청산이니 그런 말은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진숙 후보자 어제 그렇게 물은 게 접니다. 그래서 제가 신상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살다 저런 궤변은 처음 들어봅니다. 지금 현재 언론 노조의 조합원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언론 노조는 언론 노련을 최문순 언론 노련 위원장이 정말 열심히 뛰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언론 노조로 바꾸고 그러면서 노동자의 이익과 정치적 대변의 목소리를 키우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최문순의 언론 노조원이었죠? 최문순의 언론 노조원은 아니죠. 네. 당시에 그렇게 언론 오염되지 노조 않은 활동을 언론 했죠? 노조의 노조원이었습니다. 예, 노조원이었죠. 그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서 제1노조가 그 정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89%가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제가 했어요. 어제. 한 분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왜 89%나 되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악마들인데 그들은. 그러면 그들은 아니 그래서 89%가 악마냐. 그건 아니죠. 그런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3노조도 그런 군부 독재와의 투쟁의 역사 그런 정통성 그걸 이 시기에 어디서 찾을지 예, 그걸 찾아서 하면 조합원이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그러니까 저의 잠깐만요.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왜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사과할 일 아닙니다.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자, 게 저는 어떤 여기까지 뜻이죠? 있고요. 다음으로 저의 뇌구조에는 이정헌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신상 발언이죠. 자, 아니요 질의하십시오. 양쪽 다 안 드리겠습니다. 이정헌 위원장님 저의 질의하십시오. 뇌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89%의 노조원을 악마화하는 거 문제 있는 겁니다. 저의 뇌구조에 여기까지 하시고요. 어떤 저 이상이 마이크 있습니까? 끄세요. 저의 뇌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습니까? 저 답변 마이크가 안 꺼져요? 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하겠습니다. 제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합니다. 사퇴 의향이 있으신지 예 아니오로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로만. 얼마 전에 예 아니오로만 이재명 답을 대표가 주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걸로 아니오로만 기억하는데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라는 답변을 강요하는 답을 것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잘못된 지금 제가 것이라고 한국말 하고 있어요. 이재명 못 대표가 알아듣습니까? 말씀을 예 한 걸로 아니오로만 답을 주시기 기억합니다. 바랍니다. 예 아니오로만. 이 의원님께서 예 아니오로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대표이듯이 예 아니오로만. 저도 그 국민의 네, 한 사람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역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나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국회의원에게 부과된 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는 이 자리가 국민 앞에서 본인의 능력 그리고 자격을 입증해야 하는 면접과도 같음을 인지하시고 그에 합당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를 대한민국 국민이 명한 면접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김홍일 전 위원장께 방통위에 같이 두 가지를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셨어요. 오늘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이번에는 기대조차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은 안 드립니다. 다만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되시면 되자마자 처리할 일이 산적합니다. 범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통위가 6개월 만에 단통법에 대한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바꿨는지 알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주 짧게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대답을 드리면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네, 먼저 하시죠. 저도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알았는데요. 요점은 키워드는 이용자 편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짧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용자 편익을 위해서 단통법을 폐지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단통법 입장을 바꾼 이유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유를 설명드리는 그러면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다음 생각합니다.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방통위가 굉장히 깊게 관여했던 분야입니다. UHD 관련돼서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현재 이와 관련된 정책은 제 생각에는 갈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UHD 지금 현재 지상파 방송을 UHD로 시청하는 가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본사의 잠깐만요. 기획본부장으로 됐습니다. 있을 때부터 거기까지만 시작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됐는데 시간이 네. 지금 저에게도 시간이 주어져 이게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현재 UHD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그냥 방향성 입장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찬성입니까? 아니면 스탑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그 최근에 있었던 일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취임하게 되면 그러면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번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자꾸 하고 임명되고 난 다음에 공부하신다는 투로 들려서요. 이미 서면 질의에서 답변을 하신 자료를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국내 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 해외 진출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내 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글로벌리 나가고자 하는 플랫폼이 어디입니까? 두 군데만 좀 얘기를 해주시죠. 티빙하고요. 웨이브 두 개가 있는데 현재 합병을 진행을 하는 절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컨텐츠 제작 및 플랫폼 해외 진출을 위해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지원건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한 7,5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있는데 돈 말고요. 망 사용료를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웨이브나 국내 OTT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불평등 지원이 아니냐 해서 큰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 살펴서 망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 살펴서 해주시면 좋겠고 망 무임승차 방지법 관련돼서 현재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세세한 걸 질문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부분인데 답변들이 솔직히 말을 하면은 되고 나서 하시겠다라는 공부해서 하시겠다라는 입장이라 요거는 그래도 조금 쉬우니까 망 무임심사 관련돼서는 시장의 사적 계약의 자율성을 우선하되 힘의 차이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규제 기관은 어떤 형태로 어떤 만큼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컨텐츠 사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는 답변을 시간이 없어서 조금밖에 답변할 시간을 못 드린 것은 양해를 구하고요. 이걸 듣다가 드는 지금 국민들 다 보고 계시는데 방통위원장 연봉이 얼마입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된다고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짐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장 연봉이요. 모릅니다. 네. 꽤 됩니다. 장관급이기 때문에 알아보시면 바로 인터넷에 나오고요. 그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나 저는 굉장히 지금 낯이 뜨거운 상태인데요. 막 대학 졸업한 젊은이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면접 준비할 때 이거보다는 더 열심히 준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돈 받는 대로 그만큼 일할 사람을 제대로 준비해서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부는 이렇게 아무나 갖다가 꽂는지 월급 찾아보시면 아 내가 저 월급 받을 자격이 있나 그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의원님이 본인이 염려 안 아니요, 저는 하시는데 묻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방통위원장으로서 할 줄 아는 게 방송 장악하고 노조 탄압하고 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면은 이렇게 방통위원장으로 산적한데 제가 지난번 김홍일 위원장 전 위원장께는 회사 같으면 해고라고 했는데요. 솔직히 지금 후보자께서는 서류 탈락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 앉혀놓고 이 많은 사람들 시간 쓰고 방송 트래픽 써가면서 스스로도 너무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퇴 의향이 있으신지 예 아니요로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요로만. 얼마 전에 예 아니요로만 이재명 답을 대표가 주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걸로 아니요로만 답을 기억하는데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요라는 답변을 강요하는 답을 것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지금 잘못된 제가 것이라고 한국말 하고 있어요. 이재명 못 대표가 알아듣습니까? 말씀을 예 한 걸로 아니요로만 답을 주시기 기억합니다. 바랍니다. 예 아니요로만. 이 의원님께서 예 아니요로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예 대표이듯이 아니요로만. 저도 그 국민의 네, 한 사람입니다. 저기요. 이혜민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틀째 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저 청문회가 너무 빡세게 돌아가는 통에 목이 잠겨서 또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워낙 이리저리 말씀을 잘하셔서 약간의 감격스러워서 목이 잠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보면 굉장히 그 변신에 능하신 것 같아요. 말씀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도 그렇고 또 방통위원장 되면 바로 중립적인 인사로 변해서 아주 방송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까지 그때 엄청 잘 변신을 하시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변신의 여왕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또 과거 거를 한번 덜쳐봐야 될 것 같아요. 업추비 관련해서 지금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은 어제는 계속 빵 가지고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 오늘 빵을 넘어서 소액 결제로 무수히 많은 소액 결제 4,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엄청 많은 소액 결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언론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2018년 1월에 문화부 감사국에서 문화방송 감사국에서 감사를 실시하려고 각종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취했으나 결국 접촉이 안 됐다. 심지어 등기 우편까지 보냈었는데도 연락이 안 돼서 특별감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2018년에 뭐 하셨나요? 2018년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마 하반기부터 외대 강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018년에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하얀 코끼리 고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럼 그때 주거가 불안정했나요? 지금 현재 주소하고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죠? 등기 우편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외부에 나가 있었든지 이동 중이었든지 지방으로 이동 중이었든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제도 그랬고 업추비 자료를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못 내놓겠다고 하셨었고 그게 어렵다면 어려워서 지금 우리가 직접 내려가기로 했잖아요. 현장 점검을 해서 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방대한 자료를 몇 사람이 내려가서 짧은 시간에 보고 그걸 점검하고 온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10,000원 하나도 허투루 쓴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그렇게 떳떳하다면 개인정보 보호 내가 동의하겠다라는 말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업무 활동을 하면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저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겠죠. 제가 10,000원짜리 제가 업추비 저도 업추비 써봤어요. 업추비 쓰면 50만 원 이상은 다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 이하는 안 기록해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액 결제 기록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런 거 다 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위원님께서 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같습니다. 아니 특수한 업무상으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에 나오셨어요. 인사청문을 받기 위해서 청문 나왔습니다. 우리도 청문하는 목적으로 묻는 거고
그 목적을 가지고 묻는 거기 때문에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탓하고 자료를 못 내겠다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죠. 제가 사유를 설명드린 것은 업무 활동을 하려면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는 자료들은 내라 이거예요. 상대방이 없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4,000원짜리에 다 기록이 됩니까? 업체비 저도 썼다니까요. 저는 원칙적으로 네.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업무 추진비는 모두 업무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증빙을 본인 혼자 나 혼자 자기가 아무리 주장을 한들 상대방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 보여주면 되잖아요. 제가 7년이나 9년이나 지난 다음에 누구를 만났는지 특히 이제 아니, 말씀하시는 안 써져 있는 자료는 그냥 주라 이거예요. 50만 원 이상짜리만 누구를 만났는지가 기록이 된다니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장 점검 나가기로 하시지 아니 않았습니까? 지금 주면 더 편하잖아요. 그 우리가 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도 계속 지금 소액 결제가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던데 그게 직원이 쓴 건가요? 누가 쓴 건가요? 제가 다른 상대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럼 상대가 여기서 있는 밝히는 사안이기 것은 때문에 본인이 다 어렵습니다.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상대가 않습니다. 있는 거를 직원한테 써라고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인철 아이, 위원님 잠깐만요. 네. 잠깐만. 이거는 뭐 그 후보자는 우리가 이전 오전 질의 끝낼 때 소액 결제에 대해서 그게 업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하셨죠? 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왜 딴소리 하십니까? 그리고 4,000원이 업무용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파리바게트에서 4,000원을 업무용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 근처의 파리바게트에서 4,000원. 증명한다고 했으니까 증명하십시오. 이게 업무용입니다라고 말한다고 증명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4,000원의 대상이 누군지 아마 전 국민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명하십시오.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4,000원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 증명한다고 했으면 증명하십시오. 조인철 위원님 확실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우리 저 이 원장님이 대신 다 말씀을 해줬으니까 어떻게 증명 가능하겠어요? 업무로 사용했습니다. 다른 걸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2017년에 제가 저 서강대 학적부를 봤더니 그때 대학원을 2개를 다니셨더라고요. 대단한 능력가시다라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 대전에서 그때가 MBC 사장하고 있을 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두 개의 과정을 동시에 다녀요. 2017년 1학기의 경우에는 공공정책대학원하고 그다음에 언론정책대학원하고 언론대학원. 예, 언론대학원인가요? 거의 2개를 10학점을 듣습니다. 업무도 합니다.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셨나요? 이걸?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대전 MBC에서 영업실적, 경영실적 2015 2등, 2016 2등, 2017 1등을 했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2018년에 대전 MBC 영업실적 9등입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도 제가 열심히 영업을 했다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학교 만약에 다니면서 대전 MBC가 앞뒤 전후로 계속해서 그런 영업 실적을 경영 실적을 냈다면 저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2017년에 1등을 하고 2018년에 9등을 했다면 거기에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내가 뭐라고 안 해요. 대단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개를 그것도 제가 성적을 봤더니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2개를 다 다니고 또 업무도 1등을 하시고 거의 슈퍼우먼급에 해당되는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감탄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SNS에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극단적인 말씀을. 예를 들어서 MBC를 공영 언론을 친민주당 기관 언론으로 두고 싶다고 현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기 위해 방통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시키겠다고 털어놓는 것이 솔직한 것이 아닌가? 이게 SNS에 올린 글이에요.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제와 똑같은 말씀이신가요? 제가 자연인일 때 음. 했던 이야기입니다. 네, 자연일 때 이야기여서 공인이 된다면 이제 중립적인 자세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아까 은연중에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저 박충건 의원께서 오염수 이야기하니까 아 그거는 저는 처리수를 더 좋아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든 마찬가지 음. 이야기인데 제가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든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공직에 임해서는 지금은 후보자는 예. 후보자는 전혀 아닌가요? 공직이? 후보자는- 후보자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침에 이야기한 게 오염수를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를 수정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처리수가 더 좋습니다. 이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머릿속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계속 변화할 뿐이지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업무 처리는 공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 이진숙 후보자 지금 후보자는 공인입니까 자연인입니까? 자연인과 공인의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입니다. 자연인의 중간 50%를 지금 국회의원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인사청문회 하겠습니까? 내정되는 즉시 그때부터 공인입니다. 지금 그 자연인 50%고 공인 50%인데 방통위 예산 얼마 썼어요? 저 뒤에 예, 조성은 사무처장 일어나 보세요. 김영관 조정관 있나요? 네, 일어나세요. 지금까지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 예산 얼마나 썼습니까? 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썼어요? 대충이요. 뭐 제가 1원까지 하라는 게 아니고 대충 얼마 썼습니까? 몇 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네, 그런데 자연인에게 몇 천만 원의 세금 쓸 수 있습니까? 제가 많이 공직에 잠깐 계세요. 말해 보세요. 자연인에게 쓸 수 있습니까? 그 필요가 법에 있- 따라서 못 쓰죠? 법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을 아니 그러니까 네, 법에 따라 맞습니다. 집행한다는 건 공인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거죠? 답하세요. 답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후보자께서 답변 드리는 아니 것이 본인이 좋을 것 얘기해 같습니다. 보세요. 세금을 길거리에 있는 자연인 아무에게나 세금 지출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 답 못해요? 있어요? 자연인 아무한테나 세금 지출합니까? 증인이에요. 예, 법에 관련 법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겠습니다. 관련 법에 예. 자연인에게 세금 집행하도록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까? 없죠? 후보자에게 집행하도록 되어 예, 있습니다. 후보자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쓰기 때문에 공인입니다. 그때부터 이진숙 후보자는 공인입니다. 지금 혈세를 펑펑 쓰고 계시는 공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동풍 같으신데 마이동풍입니다. 왜냐? 제가 이진숙 후보자가 정당인이고 국민의힘 쪽에 경선을 2번이나 하나는 경선에서 떨어지고 하나는 컷오프 되고 그게 자연인 아닙니다. 공인입니다. 그거 전부. 그리고 언론인 공인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일 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해도 공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인 때 이런 말 할 수 있고 공인은 어떻게 된다? 이런 말 하시지 말아야 하고요. 그 얘기를 제가 개념 정리도 해드렸고 김영 간사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중립하는데 지금 답변을 전혀 중립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질의에 대해서는 껌껌이
가정, 미래에 대한 가정에 대해서도 아주 소상하게 소신을 밝히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대해서는 껌껌이 답변 못한다. 미래의 가정에 대해서는 답변 못한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중립적이질 않고 국힘